안녕하세요. 이호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그동안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조금 바빴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모두 끝났으니까 되도록 자주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냐,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에게 좋냐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역량이 있을 것 같은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KDI 연구소에서 실제로 아이들 성적 추이 방향을 연구한 연구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고민이죠.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가 그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면학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공부 못하는 학교 가서 내신을 잘 따야지 진학이 유리하다는데, 그럼 공부를 좀 못하는 일반적인 조금 평범한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명문고 보냈다가 뭐 내신 때문에 기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소문이나 카더라나 또 아니면은 뭐 옆집의 형, 누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사라지고요. 자, 지금 이 연구 결과는요, 2010년 이전 강제 배정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조사한 겁니다. 왜 2010년 이전으로 했냐? 지금 2026년인데 벌써 10몇 년 전 일이지 않냐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 학교가 원래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적이 오른 건지,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성적이 오른 건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도 분명히 명문고라고 불리는 고등학교도 있었고 평범한 고등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강제로 배정했어요. 근거리 원칙이 있긴 했지만, 그런 강제로 배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좀 고르게 퍼졌고, 그러면 이 결과치를 비교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명문고냐 평범한 일반고냐에 따라서 학업 효과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 강제 배정된 데이터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명문고 성적 향상 효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표준 점수를 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명문고에 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3.8점에서 4.7점, 그러니까 과목당 한두 문제씩 더 맞출 수 있는 실력 향상이 있었다는 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학 수업의 이해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이해가 더 잘 됐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됐다. 이런 대답이 높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보통 이상 비율도 일반고 대비해서 뚜렷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문고 효과는 실제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죠. 그러면 명문고 보내는 게 답이네요. 명문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딱히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뭐 3.8점에서 4.7점 올랐다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거고요. 명문고 효과는 철저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게 이 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즉, 아이들 성적을, 중학교 성적을 상위 50%랑 하위 50%로 나누어 봤을 때 상위 50% 학생들, 즉 한 반을 30명을 했을 때 1등에서 15등 학생들은 명문고에 진학했을 경우 오히려 평균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위 50% 애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문고에 간 하위 50% 애들 성적이나 일반고에 간 하위 50% 애들 성적이나 비슷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3.8점에서 4.7점 상승했다고 하지만 하위 50%였던 학생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거를 감안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3.8점에서 4.7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한 7, 8점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문고 효과는요, 철저하게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위권 학생들이 명문고 갔다고 해서 수업 분위기가 좋고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하위 50% 아이들이 명문고 가면은 조금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잘해지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뭐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 집중, 그러니까 뭐 수업의 퀄리티라든지 수업의 포커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서관 배정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조금 하위 50%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 하는데 상위권 명문 고등학교에 보내겠다는 거는 좀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명문고에서 어떤 요소들이 아이들 성적을 좌지우지했냐고 볼 때는요, 학교 시설이나 크기라든지 아니면 학급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뭐 정규직 교사가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고 일관된 학교 규율이 아이들에게 잘 적용되어 있느냐, 그리고 교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위기가 명문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명문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리자 한다면 일단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아이들 성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지,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게 나온다면 표준 편차가 좀 작을수록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 분위기와 규율에 관련돼서는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이렇게 조사에서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적을수록 명문고에 가깝고 조금 명문고 일반고나 좀 질이 떨어지는 고등학교일수록 학교 폭력 건수가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 추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 추이나 아니면은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명문고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문고를 가서 성적이 좋다 그래서 아이들 인성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 연구 결과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고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시민의식 이런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 그래서 대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 그리고 명문고를 가면 학교에서 잘 가르치니까 사교육비가 줄겠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냥 명문고를 보내면 오직 학업 성취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지 그 외에 인성이라든지 생활하는 태도라든지 사회성은 학교의 몫이 아니라 가정의 몫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내 아이한테 맞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현재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학업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좀 정시 전략으로 가냐 수시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 하위 50% 아이들은요, 좀 평범하고 학업 성취가 좀 떨어지는 학교를 보내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업 자존감을 좀 빌드업 할 수 있고, 차근차근 공부하면 성적이 그러면 늘어나거든요. 성적이 높아지는 게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명문고랑 조금 학업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는 문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문제 수준 전반적인 그 수준을 넘어가기 위한 학업량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실력이 늘고 있는데 성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자존감이 깎여요. 그러면은 좀 문제의 난이도의 허들이 낮은 고등학교를 보내서 성공 경험을 계속 아이한테 누적시키고, 아,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점점 내신을 높여가는, 이런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 뭐 달성, 그러니까 등급별로 이제 최저 등급을 달성한 수시 전략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맞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그런 명문고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스트레스에 강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 나라고 왜 못해?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명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경쟁을 통해서,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걸 갖고 압박을 견디면서 성장을 해 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변에 다 잘하고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쪼그라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평범한 일반고 가서 내신 위주의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는 첫 번째 유형이었고 둘째는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자사고를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뭐 내신이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상승곡선 탈 일만 남았어요.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니 보통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내신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탔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도 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조금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갔어요. 이제 뺑뺑이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신이 생각한 만큼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신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자 했더니, 그 뒤로 아이가 좀 안정되면서 이제 몰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강한지 취약한지에 따라서 경쟁이 심한 명문고에 보낼지 아니면 좀 경쟁이 덜한 일반고를 보낼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이들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 던져놔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낮은 친구는 경쟁이 좀 덜한 고등학교 보내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해 주는 게 많다. 그리고 학업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명문고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가는 게 아이들 전략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간판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명문고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인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도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결정해서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가 점수에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